최근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당직자들한테 갑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어. 정의당 대변인이 당직자들한테 연서명을 돌렸다는 건데, 그 연서명이 뭐냐면 이름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해. 해당 이런 거에 동의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돼. 그 내용을 보니까 택배 반품이나 자가용 운전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건데, 그 피해자가 강민진 대표가 재계약 시기가 오니까 당직자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.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. 강민진 대표가 이제 과거 이재명 후보 그 부인 갑질 의혹을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했던 아플 때는 비서가 약도 사다 준다. 이걸 갖고 민주당 대표의 노동 감수성은 대체 어디 수준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것들 최근에 좀 역으로 비판 많이 당했어. 강민진 대표는 결국 사퇴를 했고 이게 좀 여기까지 알려진 내용인데 지금부터는 좀 예전 얘기를 좀 해볼게. 그 전에 청년정의당이 뭐냐면 정의당 안에 있는 조직인데 이제 과거 이제 내가 활동을 했을 때는 그 청년정의당 그때도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점이 예산을 독립적으로 받아서 따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. 이게 핵심이거든.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들려고 했을 때는 결국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돼서 실패를 했던 건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. 옛날 얘기 듣는 느낌으로 한번 좀 들어봐. 나는 이게 정의당 전신인 그 진보정의당 창단 첫날 당원 가입을 하고 청년학생위원회 청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초창기 멤버야. 내가 이제 청학이 4기 부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학이가 나중에 좀 없어져. 다시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지는 정확히 모르겠네. 근데 이제 2016년 그 총선 때 청년들이 막 후보로도 많이 나가고 당시는 정의당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. 그래서 이제 당시 청년 부대표였던 배준호 씨가 청년정의당을 만들려고 했었어. 그 청년들 좀 힘을 모아서.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핵심이라고.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나 이런 선진 정당에서는 되게 흔하게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만들고,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청년 조직, 그런 이제 정치 조직답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. 근데 이걸 왜 못했냐? 당시 성과도 좋았고 기세가 나쁘지 않을 거 아니야? 그래서 정말 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여성주의 사태, 그 메가 사태가 터진 거야.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라는 데서 낸 논평이 여성주의, 메가를 옹호한다,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좀 규모가 있는 당에서 거의 처음으로 터진 여성주의 사건을 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고 그리고 청와기도 완전 분열이 돼. 그래서 막 서로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적이 돼버리는 사건이었지. 나는 이제 당시 청와기 부위원장으로서 하루하루가 좀 괴로웠던 순간이 되게 많아. 결국 당원들이 막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동력을 이루는 거야. 청년정의당을 만들 수 있는.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무산이 되고 훗날에 이제 다른 청년 부대표랑 이렇게 여러 명이 해서 청년정의당을 난 만든 걸로 알고 있어. 논란이 된 강민진 씨가 당시 이렇게 한 명이랑 붙어서 선거도 했고 결국에는 강민진 씨가 청년정의당의 1대 대표가 된 거야. 내가 당을 나가기 전 마지막 그 당내 선거 투표한 게 이걸로 기억을 하는데 강민진 씨한테 전화 받았던 게 좀 기억이 나네. 나는 이제 강민진 씨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고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거고. 제가 옛날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좀 강민진 씨 사례를 보면서 좀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다. 이제 첫 번째는 진보의 위선 이런 말 많이 하잖아. 이런 사건이라든지 나름 진보적인 인사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진보의 위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진보 정당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보와 보수를 선악으로 구별하면 안 된다. 진보가 나름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게 있기는 하잖아.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. 근데 나는 좀 오히려 인간으로서 대할 때는 보수당 쪽 사람들이 좀 편할 때도 있었어. 더 매너가 좋다고 생각할 때도 은근히 있었어. 이거는 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.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난 방향성의 차이라고 보는 거야.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예산이 있으면 진보는 복지에 많이 쓰고 보수는 이제 성장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쓴다. 그게 너무 좀 심플하게 말해주면 그렇긴 한데,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진보적인 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. 누가 더 깨끗해서 이 정당을 좋아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보적으로 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냥 나는 청년 정치인이 갑질 의혹에 휩싸인 거다. 본인은 이렇게 당직자한테 택배 반품 시키면서 송영길 대표가 비서한테 약 탄 거를 비판을 했던 거잖아. 그러니까 삼자가 보기에는 되게 모순적이잖아. 근데 나는 이런 풍경들을 되게 많이 봤던 거라서 그렇게 막 놀랍거나 하지는 않았어.
이제 두 번째로는 처리 방식인데 이게 되게 좀 신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청년정의당의 대표를 공격한 거잖아.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청년부위원장하고 일했을 때는 그때도 막 청년들끼리 그 조그만한 곳에서도 막 개파가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상대방을 공격을 할 때는 메시지를 내고 비판을 하고 욕하고 뭐 이런 거는 해도 이렇게까지 진짜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극히 드물었어. 문제를 제기한 분이 뭐 과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확실히 좀 문제 해결 방식이 틀어졌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지. 그러니까 또 세상이 바뀐다는 게 군대 문제도 과거에는 막 고발 같은 거 하면 그 사람 왕따 된단 말이야. 근데 요즘은 막 인터넷에 올리잖아. 그래서 좀 나이 있는 예비군들이 지금의 그 현역들의 문제 처리 방식을 보면 좀 놀라는 거?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. 이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건 좀 느끼기도 하네. 좀 마지막으로는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당은 청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청년을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예산 같은 거 맡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. 그 청년정의당 우리가 추진했을 때도 사실 기성 정치인도 똑같이 사고를 치잖아. 근데 이 당에서는 청년들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. 그래서 이제 내가 활동을 했을 때도 청년정의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되게 당 선배들이 시큰둥했던 기억이 많이 나. 못 믿는 거지. 생각해보면은 청년들이 진보정당에서 깽판 친 것도 되게 많아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 아닐까. 나는 뭐 또 뭐 이해가 되는 지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는 좀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. 저는 뭐 좀 옛날 사람이 과거 얘기 꺼내는 방식으로 좀 풀어봤는데 끝으로 좀 강민진 씨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더라고요. 어쨌든 뭐 사퇴를 하셨고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한테 사과하시고 앞으로 꼭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좀 바랍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